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돈을 준다는 리워드 앱, 흔히들 앱테크라고 하죠. 대체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사소한 일을 시키고선 돈을 주는 걸까? 얘들은 땅 파서 장사하나?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리하 김철수입니다. 여러분, 부업으로 앱테크 많이들 하시죠? 네이버페이나 토스 같은 거 말고요. 캐시워크 같은 만보기? 그것도 앱테크는 맞긴 한데 그런 거 말고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상품 찜을 하거나 정답을 찾아서 입력하거나 이런 미션들을 수행하는 흔히들 미션형 앱테크라고 하는 것들 말이죠. 이런 미션형 앱테크가 왜 있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또 어쩌다 망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션 하나가 보통 10원, 15원 정도죠. 10원이라고 치고 하루에 미션 10개라면 100원입니다. 하루에 회원 1000명이 미션을 한다면 100 곱하기 1000이니까 10만원이죠. 10만원 곱하기 한 달이면 300만원. 적게 잡은 건데도 한 달에 300만원이 그냥 나갑니다. 많게는 몇백, 몇천만원씩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앱테크 운영자는 이 지출보다 큰 금액을 어디선가 벌어와야 하겠죠? 어디일까요? 네, 바로 광고주입니다. 자신의 업체가 네이버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광고주, 즉 업주들인 거죠. 이 광고주들이 내 업체가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며 광고 대행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고 대행사들이 이런 앱테크를 활용해서 회원들로 하여금 광고주의 업체를 검색하게 만드는 작업, 소위 SEO라고 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 알고리즘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업체 혹은 상품을 찾아보는지, 혹은 저장하거나 공유하거나 구매하는지 등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최적의 검색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광고 대행사들은 리워드 앱이라는 도구를 통해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앱을 통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직접 수주하기도 하죠. 그러니 광고 대행사들은 너도 나도 리워드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럼 앱테크 하나 만들면 돈 벌기 쉽겠네? 아니요, 그럴싸해 보이긴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앱테크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잘 만든다고 해도 앱을 출시한 순간 수요와 공급은 모두 제로 상태거든요. 광고주가 없다면 미션도 없고, 미션이 없으면 앱테크 회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제로인 상태에서 앱테크 회원이라도 모아보려면 막말로 생돈 꼬라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매출 없이, 다시 말해 광고주의 의뢰 없이 회원들이 참여할 미션을 꽁으로 만들어 놔야 하죠.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는 겁니다. 또 아무리 미션이 많다고 한들 회원들이 알아서 찾아와 주나요? 이런 앱테크가 있으니 가입해달라고 여기저기 홍보도 해야죠. 어찌저찌 회원 좀 모으나 싶으면 앱 오류도 계속 발견되고, 불편한 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수정 보완해줘야 하죠. 앱을 만들 때도 수천만 원 들어가지만 앱 유지 보수하는데도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지출을 감당하면서 조금씩 광고주들을 늘려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감당이 안 돼서 중단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먹튀 앱테크가 되는 거예요. 앱테크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먹튀당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회원들 입장에서는 먹튀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먹튀는커녕 잔뜩 손해만 보다가 망해버린 나름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앱테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기 어렵죠? 하지만 얼추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션이 많은지. 일단 미션이 많다면 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지고 보면 돈이 많이 나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망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 출시되어서 회원도 거의 없는 앱테크라면 미션이 많을 리 없겠죠? 그럴 때는 둘째, 미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지를 지켜보세요. 출시된 지 한참이 지나도 성장세가 안 보이고 계속 고만고만한 상태라면 아마도 그 앱테크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중일 겁니다. 광고주를 확보 못했든 회원을 확보 못했든 둘 다이든 간에 성장하지 않는 앱테크는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앱 관리가 잘 되는지. 앱에 오류가 많고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거나 고객센터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고로 사업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선하고 대처해 나가야만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개선을 못할 수도 있고 의지가 없어서 개선을 못할 수도 있는데 뭐가 되었든 간에 이런 앱테크는 절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보고 앱의 존폐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미션 수행 방식을 통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제가 오늘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으니 이건 다음번 영상에 최근에 알게 된
아주 제대로 작정하고 잘 만든 리워드 앱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계기도 따지고 보면 이 앱테크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다고요?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꾹!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앱테크가 뭘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철수였습니다. 빠잉!